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블로그 주간 일기 챌린지에 게시된 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도전 주간 일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6월부터 시작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첫 주에 참여를 못해서 2월은 그냥 패스를 해버렸고 7월부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틀은 주간 일기지만 저는 매일매일 이곳에서 일기를 쓰고 있답니다. 하여 가끔 이곳의 글을 영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야 할 순간을 경험한다.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다. 어린아이라고 결코 예외는 없다. 자아의식이 싹트고 자아의식이 확립되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을 때 자신도 모른 사이 그 의식을 외부로 표면화시킨다. 부모는 이런 순간을 일컬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표출하고 표명하는 과정이다. 어찌 아이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라겠는가. 아이가 로봇이 아닌 이상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로봇처럼 부모의 통제와 간섭 속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것은 아이를 전형적인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억제와 간섭, 통제 속에 있는 보호 아래에 있던 아이가 자아의식의 발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부모는 말을 안 듣는 아이로 치부하며 혼을 내기도 한다. 이런 것은 아이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안 된다. 무한한 세상을 하나씩 배워가며 터득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득이 아닌 실을 더 유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는 불안한 정서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의 개입으로 여러 특징적 장애 요소가 나타나는 어른아이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 반대로 매 순간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와 그 선택과 결정을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라난 아이는 자존감도 높게 성장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선택과 결정에 따른 장애가 없고 그 영역에서 항상 자유롭다. 윤란의 감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 장애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는 장애다. 선택과 결정의 매 순간마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장애적 요소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결과물에 대한 또 다른 결과물 곧 반응 때문이다. 왜 주변 반응을 고민할까?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그리고 나아가 총체적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적 요소가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두려워할까? 이것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물이 성공하지 못함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은 모든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물을 삶에서 흡수시키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긍정의 열매이든 부정의 열매이든 어떠함이든 간에 그 결과물을 통해 삶을 배우며 터득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며 깨닫기도 한다. 우리가 생각한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가? 결국 인간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공을 한다. 외부로 비추어진 모습, 즉 가시적 현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한 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실패와 실수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결국 성공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다. 하여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님을 분명 알아야 한다. 강인한 나무가 되고 싶다면 절대 이런 환경적 요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무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때로는 햇빛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심지어 태풍도 홍수도 다 몸으로 버티며 성장한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곤충과 벌레들도 다 포용하여야 하고 해충의 피해도 극복을 해야만 한다. 나무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동물도 식물도 함께 어우르며 상생을 한다. 덩굴 식물이 때로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동물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적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며 나뭇가지에서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런 환경적 요소들을 극복한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가며 무한히 성장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공한 모습이다. 온실 속에서 갇힌 나약한 화초가 아닌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려면 이런 모든 거치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오롯이 나무의 자연분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매 순간의 선택적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기꺼이 수용하며 삶을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비록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함이든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우린 반복된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반복된 실패 속에서 성공의 자양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가 두려운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삶을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며 살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선택적 장애, 결정 장애라는 타이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매 순간 우리는 어떤가? 선택과 결정의 문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거창한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직업, 결혼 등등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직면한 거창한 순간도 순간이지만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작은 순간이 더 많다.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스케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식사, 만남, 쇼핑의 순간에도 우린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선택은 신중히 하되 결정은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선택장애와 결정장애를 탈피하는 지름길이다. 오늘 커피숍에서 당장 마실 음료를 선택하는데 뭘 마실까 하는 사람, 혼자 고민하다 결국 다른 사람이 마시는 음료를 따라 주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답은 간단하다.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 많은 메뉴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마시면 된다. 그것이 답이다. 바로 선택장애를 탈피하고 결정장애를 벗어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식당에서도 쇼핑센터에서도 적용해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를 옥죄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족쇄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살면서 누구나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항상 내 선택과 결정이 옳았고 그 판단에 대해 만족하셨나요? 아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판단이라고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만족하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혹시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판단으로 인해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우린 남이 경험하지 못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훈을 이미 얻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순간 우린 지각을 통해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러저러한 단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럼 모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부분에서 선택과 결정을 잘하시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란의 감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